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대형 쓰레기통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앞으로 수천 개의 거리 주차 공간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공무원 연금 기금을 활용해 40억 달러 규모의 주택 투자에 나섭니다. 세계 최고 품질 금산 K인삼을 주류 사회에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리버티 그룹이 퀸즈 리버티 애비뉴에 14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욕 등 민주당 주도 주를 집중 겨냥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부정행위는 어디에서나 발생하지만 특히 일부 블루 스테이트에서 납세자 돈이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부통령 JD 벤스가 중심 역할을 맡아 전국 단위 부정행위 대응을 총괄하게 됩니다. 초기 단속 대상에는 뉴욕, 캘리포니아, 메인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포함됐으며 공화당 주 가운데서는 플로리다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정책적 목적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무게가 실린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복지 프로그램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며 행정부의 주요 타겟이 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조사 진행을 이유로 약 2억 5,95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보류했으며 주정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욕시가 대형 쓰레기통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앞으로 수천 개의 거리 주차 공간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그레고리 앤더슨 뉴욕시 위생국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말까지 시전용 6개 지역의 대형 밀폐 컨테이너 쓰레기통으로 100%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로 내년 가을부터 뉴욕시 내 총 59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쓰레기 봉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사라진 쓰레기 봉투만큼 거리 주차 공간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시위생국은 앞으로 대형 쓰레기통들이 수천 개의 거리 주차 공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퀸즈 서니사이드, 헌터스 포인트, 오드사이드에 엠파이어 빈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맨해튼은 웨스트 빌리지, 소호, 놀리타 등과 브루클린은 프로스펙트 하이츠, 크라운 하이츠 등의 대형 쓰레기통이 2027년 말까지 설치됩니다. 이외에도 브롱스 포덤 하이츠, 펀치 포인트, 스태튼 아일랜드 노스쇼어 등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총 6,500개의 엠파이어 빈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2031년 말까지 시 전역의 쓰레기 컨테이너화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무원 연금 기금을 활용해 40억 달러 규모의 주택 투자에 나섭니다. 뉴욕시가 공무원 연금 기금을 활용해 향후 4년간 40억 달러를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개발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되는 자금은 혼합소득 주택 건설과 노후 건물 개보수,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 전환, 그리고 중산층 대상 신규 아파트 개발 등에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천 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되거나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투자를 3가지 방식으로 나눠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 해 약 7억 5천만 달러가 다양한 주택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고령자 주택도 포함됩니다. 또 5억 달러는 장기 저리 대출 방식의 공공민간 주택 재활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나머지 자금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중산층 주택 개발 펀드에 투자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연금 수익 안정성 확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보류해온 뉴욕시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연장 사업 자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것으로 약 6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재개됩니다. 연방교통부는 당초 소수 여성 기업 참여 기준, 이른바 다양성 정책 검토를 이유로 자금 지급을 중단했지만
MTA 측이 기준을 조정한 이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TA는 이미 기존 규정을 준수해왔다며 자금 보류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고 이번 지급 재개로 양측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연장 사업은 맨해튼 동부 할렘 지역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큐라인은 기존 96스트리트에서 125스트리트와 렉싱턴 애비뉴까지 연장되며 지하철 서비스가 부족했던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고 품질 금산 K인삼을 주류사회에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리버티 그룹이 퀸즈 리버티 애비뉴의 14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리버티 그룹 길준영 대표는 16일 사우스 리치몬드힐 소재 14번째 슈퍼마켓 그랜드 오프닝에 앞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과 함께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길 대표는 이날 30년 전 리버티 애비뉴에 위치한 가게를 시작으로 어느덧 14번째 매장을 열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식품 배달로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한 길 대표는 약 35년 전 리버티 애비뉴 120가의 첫 가게를 열었고 그 인근을 중심으로 여러 매장을 열면서 사업이 확장됐다고 했습니다. 길 대표는 30년 넘게 함께해준 직원들과 고객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웨스트 인디안 이 지역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보면 이민자들이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그 마음도 알고 많은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인도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 리버티에는 우리 리버티 그룹에 있는 그 가게들이 최고로 뽑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와갖고 너무 많이 좋아하고 다양한 인삼 요리부터 화장품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길 대표는 최근 미 전역 내 롯데마트 매장 20곳에 입점했고 향후 1년 내 40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고는 1년 안에 한 40개 정도로 늘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K-뷰티 그런 쪽에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도 앞으로 들어올 거고 만두도 계속 들어올 거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제품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한편 금산인삼을 글로벌 브랜드화하는 시작인 금산인삼 2호점은 다음 달 오픈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감사하다고 반응했으나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방금 이란 해협이 완전히 열려 완전한 통행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며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란의 이날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발표는 전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열흘 휴전이 시작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이어 올린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당장 풀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돼 사업과 완전한 통행 준비가 됐지만 우리의 이란과의 거래가 100% 완료되기 전까지 이란에 한해 해군 봉쇄는 전면 유지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압박 카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란과 대부분 사항이 이미 협상된 상태여서 이란과의 협상 과정은 매우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며 미이란 간 합의 조기 도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에리카 슈워츠 전 연방보의무총감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신임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슈워츠 지명자는 브라운대 학부와 의대를 졸업했으며 미군 군의관을 지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보의무총감을 역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정부 대응에 참여하며 공중보건 정책에 기여했습니다. 슈워츠 지명자는 백신 찬성론자로서 공개적으로 백신과 예방의학을 지지해왔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수전 모나레즈 전 CDC 국장은 백신 효능을 의심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책 갈등을 빚다가 해임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지명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케네디 장관이 주도해온 백신 회의론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부지사를 지내며 한때 촉망받았던 40대 흑인 정치인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저스틴 페어팩스 전 버지니아주 부지사와 그의 아내 세리나가 이날 오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페어팩스 전 부지사는 자택 지하실에서 아내를 수차례 총으로 쏜 뒤 침실로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의 10대 아들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검사 출신인 페어팩스는 2017년 11월 선거를 통해 버지니아주 부지사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를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페어팩스의 정치 인생은 성폭행 의혹으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성 2명이 과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그를 고발했고, 페어팩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등 주지사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이후 부지사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페어팩스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럽 대표 저가 항공인 라이언에어는 이번 주 자사 거래 업체들이 5월까지만 충분한 제트 연료 공급을 보장할 수 있으며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료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에어는 성명을 통해 이란 전쟁이 곧 끝난다면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5월이나 6월까지 이어질 경우 유럽 일부 공항에서 연료 공급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국제공항협의회 유럽 지부도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5월 초부터 제트 연료 부족 사태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역내 정유소 폐쇄가 이어지면서 수입 항공유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제트 연료의 최대 소비 지역으로 해당 해협을 통한 공급은 전체 수입 항공유의 약 41%를 차지합니다. 석유 분석가들에 따르면 유럽 항공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전쟁 이전에 출발한 물량에 의존해왔지만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제트 연료 공급이 대부분 감소한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 세계 항공사들은 항공권 가격을 인상하고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운항을 줄이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구찌와 협업한 구글 스마트 안경이 내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구찌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패션 업체 케링의 루카데 매우 최고 경영자는 구글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 안경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케링은 주요 명품 브랜드 가운데는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경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찌가 구글과 함께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은 안경 주얼리 사업부를 확장해 수년간 부진했던 실적의 반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찌 브랜드의 구글 스마트 안경이 출시되면 메타가 에실로룩소티카와 함께 만드는 레이벤 브랜드 스마트 안경과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AI 스마트 안경 시장에서 메타의 점유율은 85.2%에 달했습니다. AI 스마트 안경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870만 개가 판매돼 2024년 대비 322% 성장하는 등 시장 크기가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이 북미 지역에서 매장 수백 곳에 문을 닫습니다. 모기업인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2026 회계연도 동안 북미 지역에서 총 645개 매장을 폐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매장은 도매 연료 판매점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세븐일레븐은 동시에 내년 2월까지 신규 매장 205곳을 추가로 개설하며 사업 확장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 봄 기준 약 1만 3천여 개였던 북미 매장 수는 내년 3월쯤 약 1만 2천여 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최근 2년간 이어진 북미 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폐점 대상 지역이나 매장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풋볼클럽이 오는 5월 6일 예정돼 있던 LAFC와의 홈경기 일정이 11월 4일로 변경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를 위해 VIP 티켓 200장 및 일반 티켓 100장을 구입한 뉴욕 한인회는 NYCFC로부터 모든 상황은 동일하고 경기 날짜만 변경된다며
기존 티켓을 구입한 사람은 11월 4일 티켓에 같은 좌석표를 구입한 것과 동일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 부부가 공개한 2025년 공동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총소득은 약 14만 5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쿨링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가구당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창문형 또는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설치 시 최대 $800, 기존 벽걸이형 장치 설치 시 최대 $1,000까지 비용이 지원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6일 저렴한 임대주택과 렌트 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보험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가 일정 부분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민간 보험보다 낮은 비용으로 건물 보험과 책임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6일 치러진 뉴저지주 11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애너릴리아 메기아 후보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대한 민심 위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방국세청 올해 납세자들이 받은 평균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11%가량 증가한 3,462달러로 기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드 아이언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국장대행이 16일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트레이더 조스가 고객 영수증에 크드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한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을 740만 달러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2019년 3월 5일부터 7월 19일 사이 트레이더 조스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최저 기온은 5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3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플러싱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변호사 9명을 중심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 및 주의할 점과 시민권 신청서 셀프 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료 행사인 만큼 관심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